하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트위치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트위치가 더 안 되더라고요. 아프리카는 되는데, 트위치는 이 마이크도 막 계속 음질이 별로 안 좋고 그래가지고 트위치는 못 하겠더라고요. 뭐 다른 걸 뭐 오갈비인가 뭔가 깔아서 해야 된다는데, 제가 은근히 컴맹이라서 또 그런 걸 또 잘 못하겠고, 자, 442. 일단은 투톱 체제로 한번 갈 겁니다. 일단 투톱 체제로 갈 거고,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기본적인 세팅은, 자, 아까 훈련은 다, 개인 훈련을 다 시켰어요. 아, 저는 사람 찾는 거는 크게 의미 없어요. 그냥 궁금해 하시거나 좀 도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진짜 TV들처럼 뭐, 별풍선 받아서 뭐 돈을 벌자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페르난 토레스가 있네요. 우리 엘리뇨. 오, 괜찮아요, 나름. 예전에 너프 됐을 때는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은 좀 또 올라왔네요, 폼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아, 트레카로 훈련하는 애들은 뭐냐면, 지금 얘들을 트레카로 쓸 거예요, 맨 처음에. 그래서 트레카로 훈련을 시켜놨어요. 아, 그쵸. 마음이 아픕니다. 토레스. 자, 여기 보면은, 자, 별이, 아, 지금 이걸 좀, 이거 살짝 내릴게요. 내려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아래 여기 별이 있잖아요, 별이. 별이기 때문에 이 별들을 최대한 높게 못해도 한 4개 정도까지는 오는 게 좋아요. 4개 정도까지는 오는 게 좋고, 한 3개 반도 괜찮습니다. 3개 반 정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장 적음으로 해놔야 돼요. 왜냐면은 저는 훈련을 매우 높음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걸 적음으로 해놔야 애들이 불만이 안 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런 애들은 그냥 다 걸어줘요. 다 걸어주면 되고, 체력 코치 좋아요. 체력 코치 좋아요. 체력 코치 좋고, 에어로빅을 위주로 하는 게 좋아요. 에어로빅을 위주로, 에어로빅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저 토레스는 치달이 돼요. 치달이 없으면 토레스가 아니죠. 근데 토레스가 아니게 됐어요. 치달이 사라지면서. 첼시 가면서 부상 한번 당하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대로. 마음이 아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코치 영입해야 돼요. 처음에 코치 꼭 영입해야 됩니다. 처음에 영입할 때 팁. 이거 무직으로 해놓고 하면 돼요. 무직으로 해놓고 영입하면 돼요. 왜냐, 여름 이적 시장을 꺼놨기 때문에 무직으로 해야 선수가, 그 감독이 나와요. 그리고 이탈리아를 키고 하면은 좋은 코치가 많이 나옵니다. 좋은 코치. 이탈리아 안 키면 이런 쓰레기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켰어야 됐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이탈리아는 코치 때문에 키고 하는 거예요. 코치가 없어요, 이거. 이탈리아 안 키면은. 코치가 없어. 필레빌 있네요, 필레빌. 영입해오고. 그냥 아무나 영입해요, 아무나. 코치할 수 있는 애들. 자, 여기에다가 이탈리아가 코치진은 정말 환상적이죠. 스텝 역할에 코치를 추가하겠습니다. 너무 잡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코치, 그냥 아무나 다 영입할게요. 능력치 조금만 돼도 그냥 다 영입할 겁니다. 그냥 별만 채울 거예요, 별만. 별만 채울 거고, 별만 채울 거예요, 별만. 없어요. 뭐, 누구 영입할 리가 없어요, 영입할 리가. 그냥 대충 아무나 영입하겠습니다. 크게, 아이고, 얘는 코치가 아니네. 크게 필요 없어요. 아무나 영입해도 돼요. 필요 없고, 그냥 좀 쓸만하다 싶은 애들 대충 영입해서. 왜냐면 이거를, 리그를 계속 키울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필요 없어요. 일단, 기본 세팅 하겠습니다. 자, 코치는 영입해 거고, 신성 경기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적을 계속 오면 불편하니까 이적 제이 오면 네가 알아서 이군들은 처리해라. 그리고 저는 상대 대응 이런 거 다 수석 코치한테 줍니다. 팀 대응만 제가 담당을 해요. 저는.
현장 인터뷰 이런 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직접 하시는 분, 직접 오래 키우시는 분들은 현장 인터뷰 같은 것도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 됐고, 우리가 상대 대응을 볼까요? 상대 대응은 이것 좀 2018에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저장해 놓으면은 똑같이 압박이 되게, 이거 진짜 무슨 마우스로도 안 되고 직접, 이거 휠로도 안 돼요. 휠로도 다른 건 다 휠로 되는데 욕 나와요. 이거 할 때마다 진짜.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AMC까지 했죠. AMC에다가 누구를 또 압박을 넣어줄 거냐면 없어요. 공격수도 압박을 안 넣어줄 겁니다. 왜냐? 공격수 압박 넣어주면은 시메오네가 추구하는 수비의 공간을 차지하는 게 사라져요. 공간 차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비대로는 담글 수 있게 담궈야 돼요. 최대한 담글 수 있는 애들은 최대한 담그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글 애들은 최대한 담글 필요가 있는 애들은 담궈줘야 돼요.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딱 됐어요. 그리고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훈련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치 오길 기다리면 돼요. 우리 코치들 오길 기다려야 돼요. 유소년들 필요 없고, 자, 거절. 자, 저는 언론을 항상 무시합니다. 자, 이제 코치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코치 다 왔죠? 코치 다 왔어요. 잠시만요. 진행 중지. 전술 상성은 솔직히 없어요. 전술 상성은 솔직히 없고, 이제 선수들 능력치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 그건 조금 궁금하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자, 지금 일단 전술을 만들기 전에 기본 세팅을 좀 하고 전술을 만들 겁니다. 자, 좋아요. 지금 별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어요, 별이. 골키퍼를 영입 안 했네요, 골키퍼를. 에이, 이런. 자, 항상 슈팅은 가장 중요해요. 감독으로 슈팅을 크게 해놓는 게 좋아요, 감독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별 3개짜리들은 그냥 다 주세요.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게. 혹시, 3개네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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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줘버리고. 예, 됐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골키퍼만 한 명 더 영입하고, 저장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이런 거 임대 오는 거 귀찮기 때문에 이제 해서 나이 어린 애들 이런 애들은 한번 싹 체크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적 이거 많잖아요. 이런 애들 먼저 정리해야 돼. 이런 애들 다 2군으로 보내세요. 유소년으로. 이런 애들 다 유소년으로 보내고 불만 안 떠요. 이미 이적해 있어서 불만 안 떠요. 유소년 보내놔도. 골키퍼만 한 명 더 영입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이거 지 맘대로 진행을 해? 이거 자식. 됐습니다. 이제 골키퍼 코치 오면은 기본 세팅 딱 저장하고 이제 그때부터 바로 시작할 거예요. 아하하하. 네, 키퍼 없다. 예, 좋아요. 자, 됐습니다. 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모든 세팅은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팅을 저장하고 이제 전술을 막 만들면서 플레이 하다가 전술이 완성되면 이제 다시 이걸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이때부터 다시 전술 수련자를 꽉 채운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죠. 신성 경기가 있어야 전술 수련도 채우는 게 좋아요. 자, 볼게요. 항상 먼저 만들어야 될 거는 지침이에요, 지침.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지침을. 자, 일단은 조직적이면서도 유연하기 때문에 그냥 융통적으로 갈 겁니다. 융통적으로 갈 거고, 좌우폭은 일단 살짝 좁아야 돼요. 너무 좁게 하면 사사이가 조금 공간이 안 나기 때문에 약간 좁게로 일단 테스트를 할 거고, 수비 라인은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공격을 할 때는 라인을 올려요. 그래서 수비 간격을 좀 좁게 해서 미리 압박을 해서 뺐는데, 수비하는 모습을 보면 아까 봤듯이 거의 페널티 안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술을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테스트할 걸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오프사이드 트래블은 완전히 조직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압박은 강해요. 아까 말했듯이 골키퍼 앞에 거리 분배 방지, 이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압박을 많이 하면서. 자, 그리고 태클을 아끼지 말아라. 태클을 해서 애들 최대한 압박을 주고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데, 측면은 잘 활용을 안 해요. 측면은 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격 중앙을 노려라를 킬 거고, 만약에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이걸 끄고 그냥 세 개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공간을 향해 패스해야 공격수들이 조금 더 원활한, 왜냐? 이 공간을 향해는 뭐냐면은 우리 공격수들이 발이 얼마만큼 빠르냐예요. 15, 14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그리고 민첩성도 괜찮아요. 균형 감각도 괜찮고, 이런 선수는, 그리고 특히 그러지만 양발, 아 이거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양발 이 선수는 최고예요 지금. 가메이로 보면은 빠르죠. 엄청 빨라요. 이 정도면 거의 포처예요. 포처급. 포처 괜찮죠. 포처급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리즈만보다 가메이로가 좀 더 골을 많이 넣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됐어요. 이거는 이제 됐어. 공격수가 빠르기 때문에 공간 패스. 만약에 인사이드 포워드를 활용하는 전술도 인포가 발이 빠르다면 공간 패스 쓰는 게 좋아요. 발 빠른 선수가 있을 때 공간 패스 쓰는 거고,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짧지도 이제 다이렉트 패스가 맞아요. 근데 공간을 살짝 좁혀서 쓸 거기 때문에 일단 혼합을 일단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플레이하라나 전술적으로 플레이하라, 이것도 중간 정도예요. 왜냐, 조직적이면서도 이제 전술적으로 조직적이면서도 약간 자유롭게 플레이하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드리블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지 않아요. 거의 패스 위주입니다. 서사이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윙을 사용하면 드리블을 좀 뚫어라가 좋은데, 얘네 같은 경우는 측면에 이제 플레이메이커 같은 애들을 놔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블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침착하게 골을 만들어서 넣을 거고, 오버래핑을 조금 하는 편입니다. 얘들은 오버래핑을 좀 하는 편이에요. 왜냐, 윙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풀백들을 좀 오버래핑을 해서 좀 같이 공간을 만들어서 나가는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포지션은, 어지간하면 포지션은 그 위치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만약에 포지션이 너무 이제 유동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 살짝 끄고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은 약간은 포지션은 좀 조직적이에요. 약간 포지션적으로는 이게 조직적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드릴까요? 자, 짧은 패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일단 좌우폭을 볼게요. 자, 짧은 패스를 하면은 템포랑 좌우폭이 줄어요. 보이시죠? 주는 거 보이시죠? 왜 주냐? 짧은 패스는 말 그대로 짧은 패스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으려면은 좌우폭을 좁히게 되죠. 얘네 전술적으로 좌우폭을 좁혀요. 짧은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짧은 패스는 템포가 빠르지 않아요. 템포가 빠르지 않아. 왜냐면 짧은 패스로 빠르게 하면은 패스 미스가 많이 생겨요. 다이렉트 패스야 멀리 앞에 있는 선수에게 주는 게 상관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짧은 패스는 템포도 조금 느리고, 그래서 이게 전술적으로 이제 모순되는 전술이 많이 있는 게, 짧은 패스를 하면서 템포는 빨리 해요. 이런 경우에는 패스가 좋은 애들한테는 좋은데 안 좋은 애들, 그러니까 약팀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전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이렉트 패스는 보세요. 좌우폭 넓어집니다. 템포도 커지고. 왜냐? 다이렉트 패스는 공간이 넓어야 돼요. 왜냐? 앞에 있는 선수 공간 쪽으로 패스, 위험한 패스예요. 한마디로 위험한 패스. 빠르게 공격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로빙 패스도 다이렉트 패스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 패스, 스루 패스도 다이렉트 패스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템포도 빨라요. 왜냐? 앞을 주는데 우리 팀이 뛰어가는 거를 시간을 해버리면 옵사이드 트랩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빠르게 패스 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해요. 이렇게 전술 만들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말씀을 이게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기본 세팅은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역습형을 할 거냐 아니면은 템포를 공격할 때는 빠르게 가기 때문에 이게 꼭 역습형을 쓴다고 역습이 아니에요. 공격형을 써도 충분히 역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내리고 공격형을 하게 되면 템포가 보시듯이, 자, 템포 볼게요. 템포 좌우폭. 자, 넓어지죠. 그리고 템포가 빨라지고, 그리고 시간 보내는 게 드물어집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내가 수비 라인 낮춰서 뺏은 다음에 바로 역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역습이에요. 이게 역습. 이게 시메온의 역습 모습입니다. 이 역습이 아니에요. 자, 보통 이 전술 짜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역습형이라고 무조건 이 역습이 아니에요. 이 역습형이라는 게 이런 역습형을 쓰려면 이 라인을 높이고 이런 역습형을 압박을 해서 뺏어 쓰는 역습이고, 이 공격적인 역습은 바로 이런 역습입니다. 수비 라인을 내리고 좌우폭을 넓히고 템포는 빠르게 하면서 공을 뺏으면 바로 공격형으로 나가는 이 역습이 바로 우리 수비 라인 낮춰서 하는 역습들이 바로 이런 공격형을 쓰는 역습이에요. 레스터 시티의 역습이 바로 이런 역습입니다. 역습형이라고 역습형을 때려놓고 하면 역습이 안 나와요. 왜냐, 수비 라인은 잔뜩 내쳐놓고 좌우폭은 넓은데 무슨 역습이 나옵니까? 템포도 느린데. 아시겠죠? 이 역습은 이 역습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지만 이 역습에 단점이 있어요. 다이렉트 패스로 빠르게 주고 하는데 뺏길 상황에서는 공격형으로 나갔기 때문에 역습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 수비 라인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기본으로 시메온의 전술을 기본으로 하고, 아랫게 안 보이죠? 아랫게 안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럽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아랫게 안 보여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 이 프레임을 키우면은 렉이 걸려요. 튕겨요. 튕기면은 마음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기본 전술, 이 세팅은 됐어요. 이제 포지션, 개인 지침을 넣어야 됩니다. 개인 지침. 여기는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개인 지침을 볼 건데, 자, 공격수, 개인 지침. 여기서 공격수는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 공격수를 위주로 짧은 패스는 뭐냐? 자, 일단 가장 먼저 설명드릴게요. 가끔이 가끔 압박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압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 가끔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제가? 전술대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가끔은. 주인님, 제가 전술대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전술 지침에 맞게끔 플레이 하겠습니다가 가끔과 혼합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전술 지침에 따라 플레이 하겠습니다. 전술에서 짧은 패스를 걸어놓으면은 혼합에 있으면 짧은 패스를 해요. 압박을 적게 걸어놓으면 가끔을 해놓으면은 압박을 적게 하고, 압박을 많이 해놓으면 가끔은 압박을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세게 태클하라는 항상 필수예요. 왜냐, 상대편을 담궈야 이깁니다. 담그냐 못 이기자의 차이예요. 내가 담그면 이기고 못 담그면 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슛을 아껴라. 공격수가 슛을 아껴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침착하게 골을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공간 나오면 슛 때리는 거, 호날두 같은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을 거고 팀적인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패스. 이 위험한 패스는 뭐냐? 자, 패스 보세요. 14예요. 시야 14예요. 자, 그쵸. 난사 방지가 바로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공간 나오면 슛 때린다는 게 난사를 말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이 선수는 이 선수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전술적으로 위치를. 뭐 잘못 눌렀어요. 잠깐만요. 위험해요. 괜찮네요. 자, 이 위치는 최전방이에요. 최전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전방에 있는데 위험한 패스를 한다는 말은 얘보다 더 높게 올라오는 선수가 있을 때 위험한 패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 얘는 공격 템포를 조절하는 타켓 선수도 아니고 딥라인 포워드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패스를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위험한 패스를 이렇게 자주 해놓으면, 위험한 패스를 하게 되면은 패스도 약간 짧아져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충분히 패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한테 다이렉트 패스를 걸어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선수한테 다이렉트 패스를 걸어놓으면은 다이렉트 패스는 앞으로 주는 패스입니다. 앞으로 주는 패스. 이 선수는 최전방에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공격 템포가 있다면 다이렉트 패스와 위험한 패스가 상당히 효율을 발휘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짧은 패스. 이 짧은 패스는 한마디로 뭐냐? 백패스예요. 백패스. 내가 공을 잡고 니한테 공을 줄 테니까 니가 공간으로 패스를 다시 해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백패스를 공격수한테 해놓는 거고, 이 자유로움은 뭐냐? 이건 암기해 놓으세요. 포지션 자유는 공격수한테 공간을 찾아다녀라예요. 공간을 찾아다녀라.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공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니는 계속 공간을 찾아서 움직여라.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 공간을 찾는 만큼 공간 패스랑 스루 패스를 받아서 골 넣을 모습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단점이 뭐냐? 포지션이 자유롭기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 없어요. 내가 공을 잡아서 공 잡았다, 이제 공격수한테 골 넣으면 골이겠다 하는데 공격수가 없어. 얘가 공간을 찾아서 이상한 데가 있어요. 측면에 가 있고 아니면 수비 라인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공간을, 이거는 이제 뒤에 투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쓸 거예요. 원톱 사용하는 사람은 공간 이거 반반이에요. 그쵸. 그거죠. 포지션이 겹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톱을 포지션 자유를 주게 되면 공격수가 없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격수가 없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트랙화. 트랙화는 자연적으로 포지션 자유가 걸려 있어요. 이 트랙화는 어떤 역할이냐면은, 말 그대로 빈 공간 찾아서 공격하는, 이 어떤 역할이냐면은, 이 인사이드 포워드로 보면 라움 같은 역할이에요. 라움. 공간을 찾아내는 공간 침투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트랙하는, 공격에서의 트랙하는 그겁니다. 어딨어? 자, 그리고 이번 장에서 펄라가 상당히 안 좋아요. 펄라가 잠수를 많이 탑니다. 그냥 패스해주고 끝이에요. 패스해주고 앞에서 마무리 지어버리고, 얘는 스탯 쌓을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펄라를 많이 안 쓸 거예요. 이 선을 살리기에는 펄라가 좋은데, 이게 공격수를 살리기에는 펄라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트랙화로 진행을 할 거고, 얘는 걸어줄 게 없어요. 공격 템포 지정해주면 안 돼요. 왜냐? 얘는 몸싸움이 약해요. 몸싸움이 약하기 때문에 얘를 공격 템포를 지정하게 해주면은 몸싸움 좀 수비수가 와서 그냥 비껴 이러고 몸싸움 해버리면 비켜야 돼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개인 지침은 이걸로 끝낼 거예요. 자, 수술 아껴라만 하고 끝낼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패스를 넣어줘도 돼요. 다이렉트 패스. 왜냐? 얘는 공간을 찾아서 뒤, 앞 다 갈 거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이 아이한테 열정적으로 패스를 주겠죠. 거기에다가 얘가 순간 속도가 빨라요. 둘의 시너지는 엄청날 겁니다. 만약에 얘가 공간을 찾아서 안정적인 공간에서 스루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공간만 생긴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이론상으로. 지금 이번에 제가 올린 전술을 보면은 레지스타라는 자리가 있는데, 어제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레지스타를 계속 찍어가면서 그 레지스타가 보여주는 움직임을 트랙아티스타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앞은 끝났어요. 이 엄청난 간격을 어떻게 좁히냐, 이제 그게 문제죠. 자, 이제 또 윙을 한번 먼저 할게요. 윙. 얜 누구죠? 누구지? 아우구스토. 얘는 크로스가 괜찮네요. 그리고 활동량, 판단력, 팀워크 엄청 좋은 아이네요. 이 세 가지 능력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피지컬도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나쁘지는 않은, 완전 약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쓸만한 정도. 근데 패스가 상당히 구리네요. 태클도 상당히 구리고 거의 그냥 노예예요. 노예. 이런 선수는 그냥 노예 말고는 쓸 데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선수 누군지 알았고요. 자, 누군지 알았고, 자, 코케는 아주 좋죠. 사울 좋고, 가비가 나이가 좀 많죠. 그렇죠. 33세. 피지컬이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자, 패스가 괜찮게 돼. 이런 선수는 쓸만해. 왜냐? 이 멘탈리가 너무 좋아요. 거의 환상적인 멘탈이죠. 이 정도 멘탈이면은 피지컬 씹어 먹습니다. 살짝 내릴게요. 아래가 안 보여서. 자, 이제 우리가 만들려는 전술은 중앙에서 무한 압박을 할 거예요. 무한 압박. 그리고 이 공간을 채워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워줄 만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쵸. 기복이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피지컬 선수는 기복이 많아요. 왜냐? 기술적으로 안 좋아서 패스가 쓰레기같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애들의 패스도 좋고 아주 판단력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 시즌에서 한 시즌 치른 다음에 그냥 조용히 은퇴시켜 드려야죠. 자, 중앙 공격을 쓸 거고. 왜냐? 여기서 이제 활동량 좋고 이 위아래를 다 커버할 만한 포지션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앙 미드필더랑 전천후 미드필더. 근데 이번 2017에서 중앙 미드필더는 제가 개인 체감으로 느낄 때는 최강입니다.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중앙 미드필더 넘어갈 포지션이. 그리고 여기는 혼합으로 해놓을 거예요. 왜냐? 이 선수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짧은 패스를 주고 받거나 점유율을 높인다는 거예요. 짧은 패스는 하거나 아니면 앞쪽으로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다이렉트 패스를 넣어주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할 거고. 자, 이 선수 능력치를 볼게요. 드리블 15, 그리고 개인기. 개인기는 한마디로 탈압박입니다. 탈압박. 개인기가 좋으면 압박을 벗어내기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하지만 드리블은 안 좋아요. 왜냐? 순간 속도가 안 좋기 때문에 드리블 치면 뺏겨요. 그리고 슛은 당연히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패스는 자주. 왜냐? 이 선수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스루패스 자주가 걸려있을 거예요. 그쵸? 스루패스 자주 하는 것에 선호가 걸려있습니다. 미드필더에 이거 걸려있으면 상당히 좋아요. 만약에 선포를 좀 신경 쓰면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미드필더에 선포를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세팅이 끝나가고, 측면으로 침투는 뭐냐면은 이거는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측면으로 침투하게 되면 중앙에 선수가 없게 돼요. 그렇다면 그 빈 공간을 이제 풀백, 인사이드 풀백, 그 인버티너드 풀백을 쓰게 되면은 측면으로 침투를 사용하면 좋고요. 그 아닌 이상 그냥 중앙에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은 측면으로 침투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조직적이에요, 은근히.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압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으로 그냥 놔둘 겁니다. 그리고 포지션 자유는 공간을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써주지 않을 거예요.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 아니고 선수를 찾아서 압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세크를 태기하고 강한 압박 상당히 많이 해줘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단단한 마크를 올리게 되면은 수비적으로 상당히 괜찮은데 공격적으로 안 좋아요. 왜냐? 수비적으로 아까 누가 말했죠. 수비수까지, 그 수비진까지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커트한 다음에 받아줄 미드필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세 개는 이미 끝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할 거예요. 자, 해외 전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인 지침을 많이 안 걸어요. 그냥 그 기본 전술 자체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술이에요. 해외 전술은 뭐 그냥 전술. 그냥 컴퓨터가 쓰는 정도의 능력은 나와요. 컴퓨터가 쓰는 전술. 그게 선수발을 좀 많이 받아요. 자, 이 전술 같은 경우는 뭘 써야 될까요? 자, 개인적으로 후방 플레이메이커를 쓰면 좀 좋아요. 왜냐? 멘탈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리고 이걸 쓰는, 그렇죠. 너무 아이아이 공략을 해서 재미가 없어요. 얘는 너무 그냥, 왜냐면은 개인 지침을 안 주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컴퓨터 전술과 컴퓨터 전술이기 때문에 내가 더 선수가 좋으면 무조건 좋아요. 자, 여기는 이제 왜 후방 플레이메이커를 줬냐면은 얘는 이제 전술적으로 한번 그렇게 밖에 나가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지션을, 자, 그림판을 한번 켜볼게요. 튕기면 다시 들어오세요. 제 방은 다시 들어오는 방입니다. 무한대로 이렇게 켜지는 방이 아니에요. 잠깐 쉬셨다가 물도 마시고 뭐 깎아도 사 먹으시다가 들어오시고요. 자, 간단하게 자, 지금 볼게요. 저는 그림판 상당히 애용을 자주 해요. 왜냐, 설명드리기 편하거든요. 그리고 막 그려도 되고. 얘는 이 정도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이 정도. 왜냐하면 측면 침투가 걸려있기 때문에 얘는 이 정도 공간을 차지해요. 자,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측면 침투가 자동적으로 걸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술상에서 이만큼을 차지합니다. 많이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공간을 차지해. 이런 공간, 이런 공간, 이런 공간을 얘가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딥라인 지원은 이런 공간, 그 다음에 살짝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조금은 커버를 할 거예요. 방어는 이렇게까지 완전 커버를 할 텐데 지원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까지는 커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비수들은 각자 라인을 잘 지킬 거고, 이제 풀백을 이제 뭘로 지정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건 이제 볼 거고,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중앙으로 들어오게끔 할 거고, 어떤 전술을 만들지 보셨죠? 이런 전술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귀여운 전술을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방으로 두는 것도 괜찮아요. 이번 작에서 이 수비가 상당히 괜찮아요. 지원으로 두게 되면은 약간 수비하는 그런 지역이 짧아지기 때문에 수비방. 얘가 피지컬이 약하기 때문에 지원으로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방어도 나쁘지 않아 이번 작에서. 그래서 제가 방어를 많이 씁니다. 얘한테는 왜 다이렉트를 걸어주냐? 이 후방 플레이메이커 자리가 이제 짧은 패스를 주고받기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 자유도가 있으면 괜찮아요. 자유도가 있으면은 짧은 패스를 줘도 자유롭게 빈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패스를 해줄 텐데 한마디로 레지스타 자리인데 그럴 때는 괜찮은데 이 자리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고수하는 자리예요. 포지션 고수가 뭐냐? 이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거의. 그래서 이 선수가 짧은 패스를 주고받게 되면은 압박에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앞으로 전해준 다이렉트 패스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압박을 많이 할 거예요. 세게 태클할 거고. 자, 이제 이 4개는 끝났네요. 그쵸, 4개가 벌써 끝났어요. 빠르죠? 4개가 끝났어요. 이번에는 이 측면 미드필더를 사용할 건데, 이 측면 미드필더는 참 활용폭이 넓어요. 활용폭이 넓다는 말은 내가 만들고 싶은 만큼 이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일단은 세게 태클 기본적인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패스는 혼합으로 줄 겁니다. 이게 선수에 따라서 다르게 할 거고,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중요해요.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아주 좋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계신 분들은. 자, 여기서 좁게 포진하라랑 넓게 포진하라의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좁게 포진하라랑 넓게 포진하라랑 차이는 내가 공을 잡고 있어요.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지금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지금 내가 지정하려는 선수가 먼저 넓게 포진하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이 선수가 있어요. 기준점이에요, 기준. 넓게 포진하라는 여기에요. 좁게 포진하라는 여기고. 자, 그렇다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빨간색이 이걸까요? 자, 여기 선수가 있어요. 여기 선수가 있어. 그러면은, 얘는 누구한테 주는 게 편할까요? 얘한테 주는 게 편할까요? 얘한테 주는 게 편할까요? 위험도로 쳐도 얘한테 주는 게 더 뺏길 염려가 많고 공간적으로도 얘한테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공을 줄 땐 이래요. 근데 수비할 땐 어떨까요? 수비할 때 얘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와. 그럼 이 공간이 비어버리죠. 그만큼 얘는 공간 패스를 하거나 얘 공간 침투할 공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좁게 포진하라가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패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내가 확실히 공격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럴 때 측면을 활용한다. 그리고 측면을 활용한다는 이제 뭐라면은 이 전술, 이 지침에서 측면을 활용하는 지침 있잖아요. 그 측면 활용하는 지침을 쓸 때는 넓게 포진하라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앙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좁게를 선택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는 좁게 포진하라를 사용할 거고요. 이 가끔은 뭐라 그랬어요? 지침대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앞으로 전진하라냐 아니면은 그냥 네 능력껏 전진할 때 전진하고 할 때 해라라. 이거는 이제 선택에 달렸어요. 공격적으로 나갈 거냐? 근데 우리는
지침 자체의 공격적이에요. 지침 자체가 공격적이라는 거는 이게 자유잖아요, 지금. 이게 자유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선택을 안 해놔도 지침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알아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둘 겁니다. 팀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놔둘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놔두는 것처럼. 자, 그리고 움직임의 자유. 움직임의 자유는 이제 위치 고수냐, 포지션 자유냐, 아니면 그냥 놔두냐인데, 아까 읽었듯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그 말은 충분한 공간을 얘가 찾아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포지션 자유는 뭐다? 공간 찾기. 공간을 찾아서 최대한 패스를 주기 편하고 패스를 받기 편한 공간의 위치에 있는 게 바로 미드필더의 포지션 자유예요.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내가 공격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 게 포지션 자유고,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 포지션 자유는 내가 최대한 공을 받기 편한 자리, 내가 최대한 공을 편하게 받아서 패스해주기 자리 편한 자리. 그래서 판단력 좋은 선수들이 포지션 자유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엄청난 공격 위치 선정을 보여줘요. 위치 선정 좋은 선수는 포지션 자유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을 갖고 침투하라, 넓게 뛰어라인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거예요. 내가 공을 잡고 있어요. 공을 잡고 여기 수비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갈지 바깥으로 끌고 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바깥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벌려지겠죠? 그럼 이만큼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우리 팀이 이렇게 침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좁게 하라는 그만큼 이렇게 좁아서 상대편도 좁아져요. 그러니까 우린 중앙 밀집 지역이잖아요. 우린 측면을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짧게 주고받고 앞으로 주면서 이렇게 제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파하라가 좋은 이유가, 만약에 얘가 지금 측면 미드필더잖아요. 얘가 중앙 미드필더예요. 그리고 여기 공격수가 있습니다. 공격수가 2명이 있어요. 이렇게 2명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수비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이만큼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얘가 측면으로 침투하면은 얘가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이 공간이 사라지죠. 대신 이 공간이 생기는 거고, 어느 공간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걸 지침을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 공격수들이 측면 침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살려주는 게 더 이득이겠죠. 이렇게 전술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는 게 아니고 전술적인 모양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겁니다. 드리블은 적게, 슛을 아끼고. 자, 이 선수의 누굴 쓰냐에 따라서 위험한 패스를 켜주냐 마냐가 결정이 돼요. 지금 이 선수의 누굴 껴줄 거냐면, 일단 코케는 오른발잡이에요. 오른발잡이. 그렇다면 여긴 짝발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른발잡이면은, 자, 미드필더 오른발잡이 짝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격수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할 거고, 여기 골대예요. 저는 축구 선수를 했었어가지고 그것도 공격수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알고 있어서 쉽게 이해를 했는데, 자, 공격수가 여기 있습니다. 오른발잡이에요. 오른발잡이가 슛을 때릴 수 있는 각도는 이렇게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낼 수도 있고 감아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자, 왼발잡이에요. 왼발잡이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왼발잡이로 이렇게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드리블 하면서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때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인사이드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것도 가능한데 보통은 이렇게 나갑니다. 실제 축구를 보시면은 왼발잡이가 여기서 때리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8이에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 짝발을 하면은 이 각도가 많이 나서 골을 더 많이 넣는다고 FM상에서도 조언을 많이 해요. 팁으로 막 알아서 줍니다. 하지만 짝발이 단점이 측면으로 침투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측면으로 침투를 해요. 그렇다면은 크로스를 올릴 기회가 생긴다는 건데, 이 크로스를 왼발잡이가 가서 올릴 때는 상당히 좋겠죠. 근데 오른발잡이에요. 크로스 개발납니다. 막 이런 데로 날아가요. 아니면 여기서 꺾어가지고 그냥 뒤로 패스해주는 경우가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격수예요. 그렇다면 짝발이면은 일로 패스를 해주고, 그쵸, 인사포가 짝발인 이유가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해. 엄청 간단해요. 전술은 간단해요. 여기서 들어와요.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정발이면 이만큼 공간이 엄청 많아요. 스루 패스를 줄 공간도 없지. 근데 정발이다. 그러면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만큼밖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얘한테 정발을 주게 되면 크로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점수상으로. 자,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미드필더. 이제 미드필더도 똑같아요. 미드필더도 정발을 주게 되면은 정발을 주게 되면은 이제 패스할 반경이 오른발잡이잖아요. 이만큼이에요. 왼발잡이잖아요. 왼발잡이가 압박을 해오면 이만큼 공간이 없어져요. 이만큼밖에 안 생겨요. 왼발잡이는. 이해가 되시죠? 오른발잡이는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얘가 압박을 해와도 다 줘요. 근데 왼발잡이는 왼발잡이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압박을 해오면 이 공간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 안 되는 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엄청 조용해요. 아무도 채팅을 안 쳐요. 어제는 채팅 치는 분들이 많아서 서로 막 토론도 하고 그랬거든요. 막 저랑 막 싸우기도 했어요. 뭐 싸운 건 아니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결국엔 같은 의견이었는데 서로 머릿속에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토론을 좀 했었고요. 오늘은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열심히 FM을 하시면서 직접 전술을 짜시면서 아마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조용한 것 같아요. 지금 23분 듣고 계시네요. 저는 이거 채팅창을 켜놓으면 몇 명 보고 있는지 못 봐요. 왜냐, 이 렉이 걸릴까봐 최대한 창을 다 줄여놔가지고 못 봐요. 근데 지금 한번 봐봤더니 많이들 보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일단 코케부터 마무리 하겠습니다. 빠르게 코케 빠르게 마무리 할게요. 코케 빠르게 마무리 할 거고 혼합으로 줄 거고, 왜냐면은 점유율도 어느 정도, 그런가요? 점유율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혼합으로 줄 거예요. 판단력에 따라서 짧고 길게 그렇게 애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따로 지정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쵸. 실제로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진짜 세게 태클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세게 태클을 하면 내가 다칠까봐 플레이가 약해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히든 능력치에 압박감을 이겨내는 능력치가 있어요. 그게 낮은 애들은 세게 태클 들어오면은 그날은 그냥 잠수 타는 날입니다. 외질 같은 애들 있잖아요. 외질. 세게 태클하면 잠수 타요. 외질. 아주 좋아요. 그런 애들한테 무조건 압박하세요. 강한 태클. 그래서 제가 공미와 그 상대 대응에 제가 공미랑 수미랑 뭐 풀백 이런 애들 많이 막 세게 태클 거치게 더 걸어낸 이유가 그거예요. 압박 걸면 잠수 타는 얘들이 은근히 많아요. 히든 보면은. 저는 히든을 못 봐요. 왜냐 그런 게 없어요. 르테 같은 게. 자, 그래서 얘는 끝났어요. 근데 이것도 좀 건드려주면 좋기도 해요. 안 좋은 경우 있죠. 퇴장당하는 경우.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기던 경기도 퇴장당하면 무승부되거나 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더티 높은 애들이 있어요. 또 히든 능력에 더티가. 그런 애들은 양발 태클하고 그냥 날아가요. 그냥. 특히 세리에 하시는 분들은 한 두 경기에 한 번은 우리 팀이든 적 팀이든 무조건 퇴장당해요. 그래서 세리에가 재미가 없어요. 부상도 많아요. 그쵸. 자카 같은 애들 그냥 양발 태클하고 도망갑니다. 그냥 나 뛰기 싫어. 오늘 쉴래. 일찍 퇴근할래.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퇴근합니다. 걔는. 아스날 할 때 상당히 마음 아팠어요. 자카 여자친구가 상당히 이쁜가 봐요. 금방 퇴근하는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퇴근을 아주 빠르게 합니다. 그 아이. 자, 그리고 여기서 깊은 곳에서 크로스는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끝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엔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얼리 크로스라고 하죠. 얼리 크로스를 말하는 거고, 이 엔드라인은 이제 끝까지 들어가서 뭐 발렌시아 같은 애들 오른쪽 끝까지 들어가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무조건 치달한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엔드라인 크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윙어들이 엔드라인 크로스. 그리고 더 자주 크로스 올려나 이런 거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건드려주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에 누구를 넣을지 주전을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베스트 11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를 조금 볼게요. AT를 이번 시즌에 처음 하는 거라서 선수를 잘 몰라요, 지금. 노예네요. 완전 노예네요. 그냥 노예 한 마리 다 떠났네.
상당히 좋은 노예입니다. 활동량 좋고 태클 좋고 수비 위치 지구력 끝났습니다. 수비도 좋아요. 이런 애를 하프백에 놓으면 완벽해요. 이런 애가 하프백 최강입니다. 거의 수비수만큼. 선수 보는 방법. 이거는 직접 많이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어떻게 그냥 조금 도움을 드리자면은, 그렇죠. 승부욕이 전 승부욕을 개인적으로 중요시 여겨요. 자, 선수 보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선수 보는 방법 이거를 읽으세요. 이거를 읽으세요. 자, 설명드릴게요. 이걸 읽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에 맞는 그런 느낌을 하는 거고, 포지션별로 뭐가 좋은지는 이제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하시면서 늘어야지.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냥 이 글을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번 한 2015부터였나 이렇게 친절하게 표시를 해줘요. 뭐가 이 포지션에 어울리는지. 그래서 이 포지션에 맞게끔 어느 정도 좋으면 상당히 그 포지션에서 좋은 활약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포지션은 이거를 직접 하고 싶은 포지션을 읽어보시면서 맞춰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전술을 만들면 선수 영입을 전술에 맞게 영입을 하셔야지 좋은 예라고 무조건 영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에 쓸만한 얘가 누가 있을까요? 얘는 안 되네요.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요.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사용을 할 텐데 주황색은 너무 안 좋아요. 주황색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오른발잡이라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오른쪽 미드필더로 키울 생각도 한번 해볼게요. 얘 일단 후보로 올려놓겠습니다. 골키퍼는 꺼지시고요. 수비수고 니콜라스 가이타. 얘 좋은 얘인데 얘를 왼쪽에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에 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패스도 좋기 때문에 꼭 윙어처럼 활동을 안 해요. 얘가 아마 측면에서 안쪽으로 그렇죠. 양쪽 중앙에서 중앙으로 침투가 있죠. 이거 상당히 괜찮은 선풀입니다. 지금 우리 거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놓을게요. 좋아요. 그렇다면 얘도 고민할 게 없죠. 위험 패스 자주 걸어놓으면 됩니다. 자, 끝났어요. 여기도 끝났습니다. 근데 얘는 패스, 시야 괜찮아. 얘도 상당히 괜찮네요. 개인기도 좋아서 탈압박에 능해요. 탈압박에 능하다는 거는 원활한 패스 위치에서 충분한 패스를 주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니에스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데모레 선수인데, 개인기 20입니다. 개인기는 탈압박이에요. 탈압박에 상당히 능해요. 순간속도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공을 잘 안 뺏겨요. 개인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기다 드리블도 좋고. 이 선수도 상당히 괜찮아요. 드리블 괜찮고 개인기 상당히 좋아요. 이 선수는 윙으로 쓰는 것보다 그냥 이런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이런 느낌. 만약에 이걸 쓴다면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로 쓰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중앙으로 침투 시켜놓은 다음에 선수전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선수전 완벽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브라델라프 이제 수비 쪽으로 왔어요. 이제 얘를 뭘로 놓냐에 따라 달라져요. 뭘로 놓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저희는 중앙 밀집적인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윙이 조금 근데 ATM 경기를 보면 윙이 올라와서 크로스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아요. 중앙 쪽으로 플레이 하면서 스루패스 역할로 많이 골을 넣는 경우가 있고, 왜냐면은 그 이유가 공격수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크로스를 올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중앙에서 만들어 가려는 전술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시작을 인버윙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술 아껴라. 인버윙도 크게 건드려 줄 게 많이 없어요. 이제 얘를 압박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인데, 얘를 압박을 많이 하게 하면 좋은 점은 빨리 탈취를 한 다음에 이 선수 특성상 위험한 패스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많이 하면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 압박을 많이 하고 나가면 빈 공간이 열려요. 얘가 나간 만큼. 그래서 크로스 골을 많이 먹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압박을 많이 안 해줄 거예요. 적게 해줄 겁니다. 얘도 압박을 적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자, 얘도 인버윙으로 할 거고. 자, 여기서도 어느 느낌인지 아시겠죠? 좁게 포진화를 해놓으면 수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공격할 땐 넓게. 그래서 만약 풀백을 쓰실 분들은 윙백이나 좁게 포진화를 쓰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다들 점심은 드셨나요? 저는 점심을 안 먹었더니 배가 무지하게 고프네요, 지금. 이거 운동하느라고 요즘 조금 밥을 좀 잘 안 먹고 있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네요, 지금. 자, 여기도 적게 할 거고요. 단단한 마크 안 해주고 세게 태클 안 할 겁니다. 얘들은 무조건 짧은 패스예요. 건드릴 게 없네요. 아주 좋아요. 건드릴 게 없어요. 그렇다고 얘들이 공격을, 만약 이 공격형 수비수는 뭐냐, 공격 쪽에서부터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얘들이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을 거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얘가 많은 공을 받게 될 거예요. 얘네가 패스해주는 걸 얘가 많이 받게 되고,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양 옆이랑 얘한테 패스를 해주면 얘가 얘한테 주고, 그럼 얘도 들어가면서 얘나 얘한테 얘. 그러니까 항상 삼각형을 유지하는 전술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전술을 만들 때. 자, 그렇다면 끝났네요. 끝났어요. 아주 빠르죠. 전술 하나 만드는 거. 이제 이 전술을 움직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까 보셨죠? 제가 그 인테로 전술 만든 거. 수정한 건 30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많이 수정을 해요. 한 번에 전술이 원하는 대로 나오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전술은 아마 제가 볼 땐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 일단 공격형 전술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홈에서는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수비 라인을 깊게 내렸기 때문에 얼마만큼 크로스에도 빈약한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좌우폭도 더 좁게 할지 아니면 조금 늘릴지 균형적인 걸로 할지 그것도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걸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할 거고 AT라고 저장을 할게요. 한 번에 완성될 때도 있어요. 저도 가끔 한 번에 완성되면 행복해요. 수정 많이 하는 그냥 한 시즌 재밌게 즐기다가 올리기도 하고. 하지만 원하는 움직임, 만약에 골도 많이 나고 수비력도 안정적인데 제가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하는 움직임이 안 나오면 저는 수정을 해요. 아무리 전술이 좋아도 제가 원하는 움직임이 안 나오면 수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술 잘 나왔네, 골 잘 넣었네, 수비력 좋네, 끝이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그걸 만들 때까지 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안 튕기고 상당히 좋아요. 보통 1시간에 한 번씩 튕겼었는데 오늘은 지금 1시간째 이 FM을 켜놓고 있는데도 안 튕기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수비에 만약에 백업으로 넣어주면 좋겠죠. 백업으로 그냥 뭐 로테 돌릴 때 한 번씩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선수는 이 선수가 아마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노아네요. 토리노 있었죠? 그렇죠. 토리노 있었어요. 토리노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영입이 왔죠. 자, 이제 이렇게 저장을 됐고, 자, 이제 돌릴 겁니다. 이제 돌릴 거예요. 이제 튕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은 CPU가 올라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튕기면은 조금 한 5분 있다가 여유롭게 들어오세요. 저는 방송을 바로 켜긴 할 건데, 조금 한 5분 정도 여유 있다가 천천히 들어오셔도 돼요. 이제 전술적 움직임을 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전술적 방법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자, 배가 고프네요, 이거. 배가 많이 고파요, 지금. 훈련, 어떤 훈련 말씀하시는 거죠? 이 훈련 말하는 건가, 이 훈련? 구단 훈련? 이거 다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구단 훈련? 구단 훈련은 한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팀 화합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팀 화합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초반에는 무조건 훈련이 많든 적든 무조건 매우 높음 해주시고, 경기장 훈련도 풀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전술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술 숙련도
보통 오해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많아요. 이것만 채우면은 전술 숙련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게 끝나야 돼요. 이게 끝나야 돼요. 이 선수들 전술이 끝나야 끝난 겁니다. 그리고 선수들 전술까지 끝난 다음에는 그쵸, 시즌 들어서도 똑같아요. 선수들 시즌 들어서도 이거는 무조건 끝까지 가져가요. 시즌 끝날 때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 지금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선술 어비로 오르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훈련장 그 별이랑 그 다음에 훈련 별만 있으면 올라요. 뭐 균형으로 해놓는다 그래서 더 잘 오르긴 물론 조금은 더 잘 오르겠죠. 균형적으로 해놓으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오르긴 오르니까 걱정 마세요. 훈련장이랑 뭐 훈련장이 꾸지고 하위 팀 할 때는 균형으로 해놓으시는 게 좋은데 되도록 전술은 이제 팀 화합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할 때는 팀 대화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바로 부상당했죠. 이런 마음 아파요. 제 나이도 많아가지고 한번 부상당하면 안 돌아와요. 자, 지금 우리가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대편도 나폴리 아주 좋습니다. 약팀이 아니에요. 지금 전설 테스트하기 아주 좋은 팀이에요. 상대방이. 자, 지금 이 녀석, 자,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평점, 이거 좀 줄일 수 없나? 아, 줄여지네요. 아주 좋아요. 평점 볼 필요 없어요. 선수 이름만 보면 돼요.